시계 오른쪽 버튼 2개 중에 아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원이 켜지고 부팅을 시작하며 부팅이 완전히 끝나면 아래로 내려 한국어를 선택하고 체크 그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QR코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먼저 아이폰 사용자라면 앱스토어에 들어가 검색을 탭하고 제프를 입력하여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갤럭시 사용자라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똑같이 제프를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플의 다운이 끝났다면 실행합니다. 그 후 하단 오른쪽 끝에 있는 기기, 시계를 누르면 핸드폰에 카메라가 켜집니다. 이 카메라를 아까 시계의 QR코드 화면에 비추게 되면 인식이 되는데 폰의 지시에 따라서 각종 권한을 허용하거나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동의를 누르면 연결에 성공하게 됩니다. 시계는 기본적으로 왼손에 착용하게끔 세팅되어 있는데 만약 평소에 시계를 오른손에 차는 분들이라면 제프 앱 기기 탭에서 장치 설정, 착용 방향을 누르고 왼쪽의 버튼을 터치하면 시계 화면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단 화면만 뒤집어질 뿐 버튼의 역할은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 버튼이 뒤로 가기, 아래 버튼이 선택 기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랩도 바꿔 끼워야겠죠. 만약 정상적으로 페어링이 되지 않는다면 시계의 QR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서 공장 출고 시 설정으로 재설정을 누르고 승인을 눌러서 초기화한 뒤 다시 연결을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튼을 눌러서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버튼을 눌러도 시계가 켜지고요.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시계가 켜집니다. 두 번째는 손목을 들어 올려서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시계가 켜지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비활성화가 가능한데요. 방법은 처음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한 뒤 톱니바퀴 그림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설정 메뉴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려서 손목을 들어 올려 정보 확인을 누른 다음 실행됨을 꺼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손목을 들어 올려도 시계가 켜지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터치해서 깨우기인데요. 이 기능은 처음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서 탭하여 깨우세요. 요걸 눌러주고 싱글 탭은 한 번 터치했을 때, 더블 탭은 연달아 터치했을 때인데 싱글 탭으로 해볼게요. 체크. 그 다음부터는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시계가 켜지게 됩니다. 자, 이걸 더블 탭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번 탭했을 땐 켜지지가 않고요. 두 번 연달아 눌러야 이렇게 시계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화면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시계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손바닥으로 액정을 덮으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면을 가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 액정에 손바닥이 닿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면 자동으로 시계 화면이 꺼지는데, 자, 꺼졌죠? 이 꺼지는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서 화면 켜짐 시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30초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계의 전원을 끄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전원 옵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참고로 오른쪽 요거 있죠? 요거는 재부팅하는 겁니다. 아니면 설정, 시스템, 여기서 전원 종료를 눌러서 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OD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OD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대기 상태에서도 시계가 저전력으로 화면이 항상 켜져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처음 시계를 연결할 때는 AOD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 처음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제어 센터에 진입을 한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 요 AOD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체크를 눌러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그럼 시계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AOD가 켜지게 됩니다. 아니면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서 항상 표시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는 아래로 내리면 메서드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킬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시작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이 자동으로 켜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켜져 있다가 시계를 벗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다시 시계를 차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AOD가 켜지게 되고요. 자, 이 AOD 같은 경우는 켜져 있을 때가 꺼져 있을 때보다 배터리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길게 쓰고 싶다면 비활성화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손목 기준으로 시계 오른쪽 버튼 위가 선택, 아래가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자, 먼저 이 선택 버튼은 말 그대로 눌렀을 때 해당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터치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물리 버튼을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이동이 가능하겠죠. 또한 이 선택 버튼의 크라운을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크롤처럼 내렸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크라운을 돌릴 때마다 진동이 울리게 되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찰집니다. 자, 처음 시계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먼저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한국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제프 플로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빅스비나 시리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무려 챗 GPT-4 모델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 명령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제프 플로는 ChatGPT-4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명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심박수 알려줘. 배터리 알려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선택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빠른 이동하는 걸 바꿀 수도 있는데 설정, 환경 설정 사용,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줘서 상단 버튼 길게 누르기를 누르면 지금은 제프 플로우로 되어 있죠. 요거를 다양하게 내가 자주 쓰는 기능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단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스톱워치를 불러옵니다. 자, 다시 처음 시계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체크를 해주고요. 이렇게 운동 메뉴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내가 하려는 운동을 선택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 뒤로 가기 버튼은 한 번 누르게 되면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 있던지 무조건 바로 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말 그대로 뒤로 가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번 누르면 그 전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요 화면,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 뒤로 가기는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뒤로 가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워치페이스, 날짜 형식,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야 다시 이렇게 처음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처음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홈 버튼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계 화면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앱 목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앱을 선택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앱들은요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이 상태에서 꾹 누르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앱을 꾹 눌러서 위로 올렸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정, 환경 설정 사용에 들어가서 앱 보기 있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존 목록 보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눈금선 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게 되면 전환이 됐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을 이렇게 움직여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다시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길게 눌러서 편집 모드에 들어간 다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 시계 화면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앞서 설명드렸던 전원 끄기 혹은 재시작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처음 시계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가기 카드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빠르게 어메이즈핏의 핵심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젯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어메이징 핏의 설정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제어 센터로 이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처음 시계 화면에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알림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메뉴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치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이 시계 화면을 워치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워치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기본 워치페이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워치페이스를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하면 이렇게 워치페이스가 바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꾹 눌러서 내가 이 워치페이스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려요. 그러면 휴지통이 나타나죠. 얘를 눌러주면 워치페이스가 지워집니다. 아예 지워진 건 아니고 이 즐겨찾기에서만 지워진 겁니다. 워치페이스를 추가하려면 핸드폰에 제프 앱을 실행시켜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기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시계 계기판 스토어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는 무료 워치페이스와 유료 워치페이스가 있는데요. 무료도 종류가 꽤나 다양한 편입니다. 쓰고 싶은 워치페이스를 선택하고요. 동기화를 눌러주면 이렇게 워치페이스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부 워치페이스는요, 이렇게 눌렀을 때 동기화하기 전에 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 가능 워치페이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제 얘를 한번 꾹 눌러 볼게요. 그러면 기존 워치페이스에는 없는 요 펜 그림이 생겼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날짜를 배터리나 알람, 카운트다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현재 온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수면인데 UV 지수, 얘가 UV 지수네요. 얘는 콤파스. 이런 식으로 걸음수, 심박수, 칼로리 뭐 등등 내가 자주 확인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정된 구성 요소들은 얘네들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메뉴로 빠르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가능 워치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시계 화면만 봐도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다 확인할 수도 있겠죠. 워치페이스는 폰에서 설정하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제프 앱 기기, 시계 계기판 스토어에 들어가서 상단 오른쪽에 내 정보를 눌러줍니다. 여기는 현재 즐겨찾기한 내 워치페이스 목록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빠르게 바꾸고 싶은 걸로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구매 탭은 내가 무료 혹은 유료로 구매한 워치페이스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눌러서 동기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 삭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삭제하고 싶은 워치페이스를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 계기판 스토어에서 맨 아래로 내리다 보면 모든 시계 화면 보기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설치 가능한 워치페이스를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워치페이스가 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계를 차고 있다가 핸드폰에 알림이 오게 되면 이렇게 진동을 알려주고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바로 알림이 온 것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설정, 사운드 및 진동에 들어가서 이 경고 톤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소리로도 알려줍니다. 진동도 같이 울리고요. 내가 만약에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AOD가 켜져 있을 때 이렇게 12시 방향에 알림이 왔다고 이렇게 그림이 떠 있고요. 얘를 키게 되면 역시 12시 방향에 이렇게 알림이 왔다고 그림이 뜨게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어떤 알림이 왔는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고요. 화면이 켜져 있다면 알림이 왔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화면을 띄워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울릴 때 시계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으면 이렇게 음소거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계속 진동은 울리고 있어요. 자, 문자나 카톡의 경우 알림이 왔을 때 바로 답장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AI 비서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은 빠른 답글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자주 쓰는 메시지들을 미리 선택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기능인데요. 제프 앱, 기기, 알림 및 미리 알림, 알림, 빠른 응답 관리, 여기서 답글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마이크 그림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탭하여 받아쓰기라고 나오고 얘를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글이 작성되고
자, 이런 식으로. 오,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맞다 그러면 아래 체크 표시 있죠, 요걸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여기 요 웃는 그림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모티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보내고 싶은 이모티콘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알림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근 온 알림 순대로 나열을 이렇게 해주고요, 해당 알림을 누르게 되면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해당 알림을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림 메뉴가 뜨는데요, 요 파란색은 AI 비서, 요 초록색은 빠른 답글 및 탭하여 받아쓰기 이모티콘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제일 상단으로 알림을 이동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를 하면 이번엔 아래로 화살표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드래그를 한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휴지통이 나오죠. 여기서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개별 삭제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알림 목록을 제일 아래로 내리다 보면 모두 삭제가 뜨는데요, 이걸 누르면 한 번에 알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제어 센터에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어메이즈핏의 설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모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들은 그림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고 핸드폰의 제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나씩 눌러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자주 쓰는 몇몇 기능들을 추려보자면, 자, 먼저 이 초승달 그림, 요 초승달 그림은 이제 방해금지 모드로서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AOD 화면에서도 이렇게 12시 방향에 초승달 그림이 떠 있고요, 시계를 켜도 이렇게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오는 알림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아예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핸드폰에서도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설정, 환경 설정 사용, 방해금지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 자동 실행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내가 지정한 시간에 방해금지를 이렇게 활성화해 둘 수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 방해금지 모드라고 요걸 활성화하게 되면 시계에 차고 내가 잠에 들면 자동으로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아주 쩌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방해금지 모드 오른쪽에 있는 얘는 절전 모드인데요,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도 어두워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AOD도 꺼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최소 시간만을 보여줍니다. 화면도 굉장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아무 버튼을 누르면 원래 시계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다음 요 마스크 그림, 요거는 극장 모드인데요,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 어메이즈핏의 음소거, 화면 밝기가 최소로 감소되고 손목 들어 올려서 깨우는 거 비활성화, AOD 비활성화, 그리고 알림이 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반달 모양의 그림은 야간 디스플레이 모드입니다. 요걸 활성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빨갛게 변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야간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여기서 색상을 정해줄 수 있어요. 오렌지, 그린, 그리고 자동 실행을 이렇게 시간을 지정해서 자동으로 켜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제어 센터에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편집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즐겨찾기한 요 기능들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서 삭제해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시 추가해줄 수도 있습니다. F 앱, 기기, 장치 설정,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도 여기 오른쪽을 눌러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삭제도 가능하고 아래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위젯 메뉴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메이징핏 밸런스 2의 핵심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면, 활동, 날씨, 심박수, 운동,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위젯을 꾹 누르면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꾹 누르고 얘를 이동시키면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리면 휴지통 그림이 나타나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위젯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추가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의 탭으로 측정, 요거는 무조건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건 말 그대로 한 번의 탭으로 심박수, 스트레스, 산소 포화도, 호흡을 측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제프 앱,
기기, 장치 설정, 위젯들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위젯 편집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삭제도 되고요. 추가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바로가기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계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바로가기 카드, 즉 위젯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스크롤을 통해서 요약된 기능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해당 앱을 누르면 그 앱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기 카드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아래로 내리다 보면 톱니바퀴 그림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편집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가기를 빼거나 추가해줄 수도 있고요. 꾹 눌러서 위치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카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위젯 제일 마지막 줄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젯을 계속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마지막 위젯에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넘기면 바로가기 카드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제프 앱, 기기, 바로가기 카드. 자, 여기서 앱의 순서 변경, 그리고 얘를 이렇게 위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얘를 아래로 내리면 삭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앱 순서 변경과 추가, 비활성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메이즈핏 밸런스2는 무려 전 세계 4만여 개 골프 코스를 지원합니다. 당연히 국내 퍼블릭 골프장까지 다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선택을 눌러 운동 메뉴에 들어간 다음 골프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바일 앱에서 코스를 다운로드 하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자, 그럼 제프 앱에 들어갑니다. 기기를 누르시고 내리다 보면 기기 어플리케이션 설정에 골프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줍니다. 처음 이 앱을 열었다면 여기가 빈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강좌 찾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이렇게 검색 반경 5km에 리스트가 쭉 떠야 되는데 제가 있는 곳 5km 반경에는 골프장이 없나 봐요. 자, 그러면 반경을 15km까지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골프 클럽들이 많이 생겼죠. 여기서 내가 자주 가는 골프 클럽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힐스 CC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계에서도 지도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뜨는데요. 자, 이제 다시 선택을 눌러서 운동 메뉴에 들어간 다음 골프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운받은 이 골프장이 떴죠. 얘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내가 스윙을 치는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설정을 합니다. 뭐 지도 설정, 점수 설정, 설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고 그 다음 라운드 설정 요것도 설정을 다 마치고 나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골프장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친 후에 카트를 타고 날아간 골프공 위치로 가게 되면 골프공과 홀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8개의 홀을 다 돌아도 배터리가 짱짱한 어메이징핏 밸런스2는 그린까지의 거리, 장애물, 홀 레이아웃, 마지막 스윙 지표, 총 스코어, 페널티, 스코어 방법, 벙커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이 운동 메뉴는 170가지 이상의 운동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8가지 핵심 운동들은 운동을 하는 순간 자동 감지가 돼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운동 메뉴 제일 아래로 내려서 운동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운동 감지를 눌러주고요. 카테고리. 자, 여기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운동들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한번 누르면 그러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동들은 정확한 GPS 기능으로 운동 경로를 추적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이 지도는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프 앱, 기기 어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지도 관리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블루투스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계 화면에서 뒤로 가기를 눌러 앱 메뉴로 이동해서 지도를 누르면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데 실내에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GPS가 위치를 제대로 찾게 되면 지도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운동 시 도로명 주소까지 표시되는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2017년 독일에서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핫한 하이록스를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어메이즈핏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 독점으로 사용 가능한 운동 모드입니다. 어메이즈핏 밸런스 2에는 다양한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즐길 수가 있는데 방법은 제프 앱, 기기, 앱스토어를 선택하고 설치하고 싶은 어플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주면 됩니다. 장갑을 꼈거나 손에 물이 묻어 시계 터치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장갑 모드를 활성화하면 터치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환경 설정 사용, 글러브 모드에서 켜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과 시계가 연결이 끊어지면 제어 센터 상단에 빨갛게 핸드폰이 끊어졌다는 표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알림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블루투스, 연결 끊김 경고를 활성화해주면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진동과 알림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의 설정을 이것저것 잘못 건드렸거나 다시 초기화하고 싶다면 제프 앱, 기기,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서 연결 해제, 여기서 연결 해제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단 아이폰의 경우 설정, 블루투스에 들어가 어메이즈핏 밸런스 2 오른쪽에 있는 I를 누르고 이 기기 지우기를 눌러준 뒤에 다시 연결을 시도하기 바랍니다.